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청약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죠. 레미안 원펜탄스 그 동탄에 있는 것도 해서 레미안은 20억의 로또다. 동탄은 뭐 10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적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레미안 원펜탄스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오늘이 24년 8월 7일인데 2, 3일 전인가요? 며칠 전부터 가압류가 있었는데 청약을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 주제가 지금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죠. 일단은 내용이 뭐냐면 20억 로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컨대 지금 시장에서 40억 정도를 하는데 동일한 평수대, 동일한 아파트의 브랜드명, 인지도에 따라서 옆에 있는 걸 보니까 뭐 예컨대 40억 정도 하는데 우리 거는 20억에 분양을 한다더라. 그러면 20억에 분양을 했을 때에 그거를 우리 기분 좋게 당첨, 낙찰 이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억에 받아서 40억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의 차익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분양을 이제 우리가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는 이렇게 좀 차익이 높은 부동산들을 잘 확보하고자 또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차익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청약에도 놓고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 나가는 계속 청약도 붙는 분들도 옆에 주변에 보면 계시고요. 무주택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나왔을 때에 한 번이라도 당첨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레미안 원펜탄스 같은 경우는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진행했던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퍼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 측에서 지금 이제 그 시공사가 이제 삼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대우였어요. 대우건설. 대우건설에서 이제 그 공사비가 이제 증액이 되니까 조합 측에다가 좀 그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합이 해지를 이제 했다더라. 그래서 그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이제 바꾸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 측에서는 이제 시공사 변경에 따른 피해액을 근거로 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토지 가압류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6월 달에 인용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았겠느냐라는 건데, 이런 사안이 불거지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럼 삼성물산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해방공탁을 했죠. 해방공탁 해가지고, 해방공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홍길동 집이에요. 근데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소송을 검과 동시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홍길동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그러니까 홍길동은 이 가압류를 없애고자, 이 등기에 있었던 이 권리사항을 없애고자 돈을 그거 걸려있는 돈만큼 공탁에다 걸어두고, 법원 공탁계 있죠? 거기다 걸고, 나 이거 돈 여기다가 법원에다 냈으니까 이 권리신고 되어 있는 거 지워주세요 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워줍니다. 말소라고 하죠. 말소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미안 원펜탄스도 일단은 가압류를 이제 되어 있는 그 200억 정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금액을 삼성물산 측에다가 대여를 해서 공탁에 맡겨서 지운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대우건설 쪽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이 또 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근데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에 정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합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대로 그리고 의결을 다 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빨리 끄고자 후다닥 업무 처리를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한 거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압류가 있었던 그 권리사항은 해방 공탁을 통해서 지우게 되므로 문제가 없어지긴 했으나 이렇게 처리했던 행정적인 절차, 문제 해결 절차가 조급했느냐라고 하는 걸로 또다시 2차적인 화제로 지금 약간 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레미안 원펜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슈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경매적으로 이 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지만 있을 때 나대지를 하지 않습니까? 나대지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토지를 저당 잡아서 근저당 삼아서 돈을 빌렸으니 건물을 짓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토지와 건물이 이제 집합 건물 건축물로서 인정받게 되면 앞서 있었던 토지의 근저당은 그 금액을 이제 상환을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변제를. 근데 그 와중에 토지에 있는 근저당이나 어떤 그런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세워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면 그때 별도 등기라고 해서 기록이 된단 말이죠. 별도 등기라고. 그럼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건물이 지어졌고,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의 그 등기부가 하나처럼, 여러분이 그 등기부 등본 떼보게 되면 표지부 갑구 일부라고 해가지고 건물과 대지권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게 합쳐진 상태의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근데 별도 등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앞서서 토지만 있을 때에 잡혀있던 근저당, 이것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 왜? 별도 등기에 근저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붙여졌기 때문에 이 대지권에 있었던 근저당의 금액은 각각의 호수별로 나누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지권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별도 등기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가압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교체되면서 대우건설이 이제 토지 등기부에다가 가압류를 이제 해놓고 이제 삼성물산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제 청약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 이거 해소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청약을 진행을 했어? 이런 거죠. 원래 모든 것을 적법하게 했다면 그 있었던 가압류를 말소를 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았었는데 말이죠. 오늘에 있는 이 레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경매적으로 봤을 때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알매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켜보게 되었습니다. 또 뉴스 보면서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관련해서 또 방송 켜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